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5살 여자아이. 교통사고였죠. 그때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였습니다. 응급실 안을 힐끗 보던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들것 위의 아이. 그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비명과 함께 걸레를 내던지고 달려갔어요. 간호사들이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달려들었죠. 그때 백발의 의사가 돌아봤습니다. 청소부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의 손이 떨렸죠. 이럴 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 화려한 연회장에 하객들이 가득했죠. 약혼식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젊은 남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신부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만 의자에 걸려 있었죠. 그 시각 호텔 옥상. 한 여자가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29살 강지우였어요.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찔했죠.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위험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전모를 쓴 남자가 서 있었죠.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올라온 거 아니죠?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여기 난간 흔들려요. 공사 중이거든요. 지우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옥상 한쪽에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어요. 내려오세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잡았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난간에서 내려온 순간 지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결혼하기 싫어요. 저 사람 싫어요. 아래서 기다리는 사람들 다 싫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지우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남자는 자신의 작업복 상의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감사해요. 지우가 작게 말했어요. 저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대답했죠. 강지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지우는 그날 약혼식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준과 함께 옥상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태준은 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만났죠. 지우는 태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전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거든요. 당연히 의대 가야 한다고 하셨죠. 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전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미대에 가고 싶었는데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 말했다가 한 달 동안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의대를 갔고 중퇴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결혼시키려고.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아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랐죠.
지우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자격증 땄어요. 7개. 태준이 웃으며 말했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럽다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지우는 태준에게 자신의 집안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의사라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우의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시켜 미행을 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우를 기다리고 있던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앉아라. 아버지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니? 어머니 한수정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지우가 대답했죠. 고아래? 강민재가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공사판 인부. 아버지, 그 사람은 인부가 아니에요. 닥쳐. 한수정이 소리쳤어요.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거지 같은 놈이 우리 집안에. 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 지금 내 처지가 보이니? 강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대 중퇴한 주제에 집안 망신만 시키더니 이제 고아랑 사귀고 다녀. 당장 끊어. 아니면 나가. 전 나가겠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뭐? 한수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간다고? 나가서 뭐하게? 태준 씨랑 살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해요. 그 사람. 미쳤구나. 한수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미쳤어. 다음 날 지우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태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은 캐리어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화장실과 부엌이 공용이었죠. 하지만 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으니까요. 태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어요. 저녁 7시에 돌아왔죠. 지우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은 빠듯했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이면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나란히 앉아서요. 맛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죠. 진짜요? 지우가 물었어요. 그냥 라면인데. 당신이 끓여줘서 맛있어. 태준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피곤하고 속이 메스꺼웠죠.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손이 떨렸죠. 임신이었어요. 저녁에 태준이 돌아왔을 때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태준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지우는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거 2줄이 나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태준은 한참을 말없이 테스트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우를 꽉 안았어요. 정말요? 정말 우리 아기예요? 응. 지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죠.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어요.
좁은 방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인 어른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 해요. 지우가 놀라 태준을 쳐다봤어요. 왜요? 임신 사실 알려드리려고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죠. 손주 생긴다고 하면 마음 푸실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 화내실 거예요. 그래도요.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당당하게.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을 말릴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으니까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죠. 혼자 갈게요. 사위가 혼자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게 맞죠.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태준은 다음 날 강민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실이었어요. 비서가 막았지만 태준은 기다렸죠. 2시간을 서서 결국 강민재가 나왔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사위 김태준입니다. 태준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지우 임신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잘 키우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비록 고아 출신이지만 성실하게 일합니다. 안전관리사 자격증도 있고요. 지금 이 병원 증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민재가 코웃음을 쳤어요. 안전관리사? 그래봤자 공사판 인부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는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이 증축 공사 말입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기둥 철근이 설계도와 다릅니다. 개수가 부족해요.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강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원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장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묵살당했습니다. 그만해. 강민재가 손을 들어 막았죠. 공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 자네는 시킨 일이나 하게. 하지만 원장님, 나가보게. 강민재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자네 때문에 내 딸이 인생 망쳤어. 손주? 인정 못해. 절대로.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현장 소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이 공사 정말 위험합니다. 중단하셔야 해요. 김대리 그만해. 현장 소장이 한숨을 쉬었죠. 원장님이 예산 줄이래. 어쩔 수 없어. 그럼 사람 죽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어요. 이 구조로는 하중을 못 견뎌요. 그건 자네 생각이고.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윗사람 지시대로 할 뿐이야. 태준은 현장을 떠날 수 없었어요. 밤 11시까지 남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혼자서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나 오늘 장인어른 만나고 왔어. 작게 중얼거렸죠. 잘 안 됐어. 근데 공사 문제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 안전이 장난이 아니거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녹음해 둘게. 그때였습니다. 꺼.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죠. 철골 구조물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안 돼. 태준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우르르르. 굉음과 함께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죠.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3명이 매몰됐어요. 태준을 포함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지우는 새벽 3시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보였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천을 걷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태준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태준에게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상복을 입고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5달째였죠. 이틀째 되던 날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강민재와 한수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2사람. 한수정은 영정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불쌍하게 됐네.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가 일어섰어요. 왜 오셨어요? 조문하러 왔지. 강민재가 차갑게 말했죠.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지우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한수정이 지우의 배를 쳐다봤어요. 임신했구나.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낳아서 혼자 키울 거예요. 지우가 대답했죠. 한수정이 비웃었습니다. 혼자? 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 한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애초에 이런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지. 고아 주제에 덤빈 게 잘못이야. 어머니. 지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한수정이 소리쳤죠.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이런 남자 만나서 내 인생 망친 거 아니야? 강민재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표책을 펼쳤어요. 얼마면 되겠나? 지우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합의금이야. 강민재가 펜을 꺼내 들었죠. 조용히 하게. 병원 명예 생각해서.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합의금요? 지금 합의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는 불가항력이었어. 책임질 사람 없어. 그냥 불운이었던 거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불운이요? 남편이 죽었는데 불운이라고요? 그럼 뭔데? 한수정이 팔짱을 꼈습니다. 공사장 사고 흔한 일 아니야. 2사람은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어요. 수표는 비서한테 받게. 강민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죠.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지우는 태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나왔어요. 화면이 깨져 있었죠. 전원을 켰습니다. 간신히 작동했어요.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었죠. 지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장인어른 만나고 왔어. 잘 안 됐어. 근데 공사 문제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 안전이 장난이 아니거든. 기둥 철근이 설계보다 적어. 위험하다고 했는데 묵살당했어.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소용없더라. 예산 문제래.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녹음해 둘게.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파일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원이 남편을 죽였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우는 태준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기다려. 작게 속삭였죠.
내가 꼭 밝혀낼게. 진실을.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딸 강서연이를 낳아 혼자 키웠어요. 태준을 닮은 조용하고 따뜻한 아이였죠.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요. 1년 전 가명으로 서울대병원 청소 용역에 지원했어요. 야간 청소였습니다. 아무도 지우를 알아보지 못했죠. 5년이 지났고 머리도 짧게 잘랐으니까요. 지우는 매일 밤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청소하는 척하며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5년 전 증축 공사 문서들, 예산서, 설계 변경 내역, 안전 점검 보고서 하나씩 모았어요. 퇴직한 현장 소장도 찾아가 녹취했습니다. 원장님이 예산 줄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언이었죠. 5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지우는 뛰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택시를 탔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신호에 걸렸을 때 왼쪽에서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꽝! 충격이 왔어요. 서연이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구급차가 왔죠. 가장 가까운 병원.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지우는 복도에서 청소 중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들것 위에 아이. 서연이었어요. 서연아.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때 백발의 의사가 돌아봤어요. 강민재였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죠.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재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의사였으니까요. 서연이에게 달려갔어요. 혈압제, 산소 포화도 확인.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cm 열상. 봉합해야 해. 지우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딸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치료가 끝났어요. 강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죠. 모르는 사람인데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수정이 복도에서 소리쳤어요. 지우야, 정말 내가. 손대지 마세요. 지우가 물러섰습니다. 5년 전에 인연 끊었잖아요. 그 애는 누구니? 강민재가 물었어요. 저랑 상관없는 애예요. 다른 남자 만나서 나왔어요. 거짓말. 한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이 닮았어. 지우는 서연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강민재는 비서를 불렀어요. 그 아이 DNA 검사해. 몰래.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강민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손주야. 한수정이 떨렸습니다. 우리 손주였어. 5년 동안 몰랐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지우의 반지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왜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알아. 강민재가 말했죠. 서연이가 우리 손주라는 거. DNA 검사했어. 한수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필요 없어요. 지우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강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한수정도 따라 꿇었죠. 제발 우릴 용서해줘. 용서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용서를 해드려요? 우리가 잘못했어. 한수정이 흐느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남편 무시한 거요? 고아라고 천대한 거요? 그것만이 아니잖아.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남편 죽였잖아요. 예산 아끼려고 안전 무시했잖아요. 남편이 경고했는데 묵살했죠. 그래서 남편 죽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강민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렸는데 소용없더라. 예산 문제래. 기둥 철근이 부족한데. 위험하다고 했는데. 한수정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죽인 거야? 우리 사위를? 난 몰랐어. 강민재가 떨렸죠. 설마 그게. 설마가 아니에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안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었어요. 한수정이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당신 때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이. 한수정이 지우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늦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5년 동안 증거 모았어요. 내일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 고발해. 당연히 벌 받아야지. 내일 검찰 가서 자수할게.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서연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살려줬어. 할아버지 착해. 작은 손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울고 있어. 강민재가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았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묘지. 태준의 묘 앞에 네 사람이 섰습니다. 강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장인이 늦어서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한수정도 함께 절을 올렸죠. 지우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서연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났어. 서연이가 꽃을 놓았어요. 아빠 보고 싶어? 강민재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안전재단 만들겠어. 태준 이름으로. 당연히 처벌도 받을게. 아버지.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필요해요. 감옥 가지 마세요. 대신 평생 속죄하세요. 알았어. 평생 속죄하며 살게. 네 사람은 묘 앞에 함께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 서연이도 행복해. 그러니까 편히 쉬어.